안녕하세요. 강남주민연사 이단직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40대 다니던 직장을 뒤로 하고 이민을 신청해서 현지에 정착하기까지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한국의 뿌리 깊은 학벌 문화에 좀 염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애들한테 물려주기 싫었습니다. 근데 마침 당시에 이민 열풍이 불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그 바람에 제가 올라타고 이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이민 대상국으로 급부상했던 데가 이제 캐나다, 뉴질랜드 이렇게 떴었는데, 사실 뉴질랜드가 캐나다보다는 조금 가기가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캐나다를 선택했던 이유는 캐나다가 이제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문화가 비슷하다라는 게 있었고요. 대신에 또 캐나다는 총기 소유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틀리. 그래서 좀 안전하다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복지가 좋다라고 해서 제가 캐나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민 신청을 하고 제가 인터뷰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민 열풍이 불어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했죠. 그래서 좀 밀려 있기는 했는데, 그때 캐나다에서 이민법 변경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같이 기술 독립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점수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 이민법을 그 이전에 신청했던 사람들도 2003년 2월 말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다시 이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그 IELTS 영어 시험을 보고 그 성적표를 제출했더니 다행히도 인터뷰 면제와 함께 이민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5년간 다니던 그 신한은행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기 전까지 캐나다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이 정착하는 것은 별일이 아니다 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면으로 보면 모모함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준비해 놓은 거라고는 그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의 스위트룸을 열흘간 예약해 놓은 게 답니다. 지금 제가 스위트룸 그러니까 야 좋은데 묵었네. 럭셔리룸 아닙니다. 그 스위트룸은 뭔가 하면 거기에 객실에 주방시설이 갖춰져 있어 가지고 그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4성급 5성급에는 그게 없죠. 그래서 그거 해 놓은 게 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밴쿠버로 떠나게 되었는데, 일단 2004년 3월에 이제 저는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캐나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장장 11시간을 날아서 밴쿠버에 도착을 했는데, 그 공항에서 이민국에 들어가서 이민 수속을 밟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예약해 놓은 호텔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호텔 1층에 잡화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잡화점을 한국 그 중년 부부께서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뵌 한국 분들이었죠. 근데 그분들 도움을 저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차를 빌린데도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출근하시면서 쌀, 그리고 뭐 한국 신문 이런 것들을 저한테 다 갖다 주셨거든요. 참 고맙죠. 그런 걸로 보면 저는 참 복받은 사람 같아요. 어쨌든 자, 열흘 뒤에 우리가 이제 호텔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연락하던 그 현지 공인중개사, 그 리얼터죠. 리얼터를 호텔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리얼터가 코케텔람에 정착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봤는데 도시가 깨끗하고 괜찮아요. 한국으로 따지면 아마 분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시 냄새가 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새로 짓는 타운하우스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 집을 이제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있죠. 우리 발이 되어줘야 될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리얼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단을 사지 말고 그 미니밴을 사라. 이럽니다. 여기는 물건을 사면은 본인이 다 그 델리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니밴이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미니밴을 사라. 근데 실제로 거리에 나가보면 미니밴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미니밴을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그 차가 지금 저를 쫓아와가지고 한국까지 쫓아와가지고 제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제 셋째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어쨌든 차를 샀어요. 차를 몰려면 필요한 게 있겠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밴쿠버가 소속되어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하고 한국하고 운전면허증 교환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바로 현지 면허증을 교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험은 한국보다 한 2배에서 2배 반 정도 비싼 것 같아요. 아마 한 업체에서 담당을 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자동차도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유선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전화 이런 것도 이제 신청해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다 갖췄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남았죠. 애들 학교 편입 문제. 그죠? 예. 그것 때문에 갔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인데, 걔네가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다니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교육청에 갔더니, 5학년, 2학년으로 편입을 하자고 그래요. 그 캐나다는 이제 9월 달에 그 학년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얘네는 영어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러니까 한 학년 낮추자. 그랬더니 담당자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나이면 5학년, 2학년이 맞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진짜 문제가 되면 그때가 다시 얘기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거 하자 그러면 해야죠. 그래서 5학년, 2학년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학교에서 얘네가 받아오는 게 플래너라는 걸 받아와요. 노트 같은 건데 한국어로 보면 대략 알림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첫 페이지를 열면 거기에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학교에 올 때 걸어오냐 아니면은 스쿨버스를 이용하냐 라이드를 해주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패밀리 닥터가 있으면은 패밀리 닥터의 연락처 그 다음에 부모나 가디언 외에 연락할 수 있는 긴급 연락처 한두 개 정도 그 다음에 얘를 케어하는 사람이 부모냐 가디언이냐 이런 거 구체적인 것부터 해서 그리고 지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알러지가 있다거나 해서 학교에서 얘를 케어하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쭉 적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부모나 가디언이 사인을 해서 학교에 내면 1년 동안 그거를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다시 그걸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플래너가 제출이 되죠. 근데 이제 그거는 가정이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럼 학교 당장 가서 어떻게 수업을 따라갑니까?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ESL을 운영을 해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서 ESL이라는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얘가 수업 따라갈 정도 된다 하면은 이제 그 끝나고 일반 정규 과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학급 내에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먼저 온 학생이 있는 경우에,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있는 경우에는 걔한테 붙여줍니다. 버디라고 그래서 붙여주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된다 하면은 자연히 끝납니다. 그래서 애들이 영어로 그 생활하는데, 학습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급식 제도가 없습니다. 급식 제도가 없는데, 그것은 캐나다를 그 이민자들이 만든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먹는 게 틀리지 않겠습니까? 다 애들이. 그래서 일괄적으로 주는 급식 제도는 얘네들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어떻게 먹냐? 도시락을 싸가든지 아니면 그 구내 매점 아니면 커피숍 이런 데 친구들이랑 가서 그 해결을 합니다. 우리 애들은 봤더니 한 달 정도는 도시락을 잘 싸가요. 아니 친구가 딱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도시락을 잘 안 싸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이들 그 학교 편입이 다 끝났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죠? 우리는 영어 못해서 삽니까? 그 아들은 어쩌든지 뭐 따라가면 되지, 뭐 우리가 더 중요해, 그죠? 자, 국가에서 그 이민자들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 ESL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ESL을 운영을 하는데 그 ESL에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를 봐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교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테스트를 봤는데 3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우, 영어 잘하네? 영어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1등급 받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ESL 클래스에도 1등급 클래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2등급 클래스는 딱 한 반 있어요. 3등급 클래스는 2반 내지 3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웬만큼 영어 하면 다 3등급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ESL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거니까 빨리 마치고 보내려는 그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SL 저는 이제 꿋꿋이 끝까지 다녔는데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꿋꿋이 다녔는데 졸업할 때쯤 되면은 다시 영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시험을 보면서 그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영어 성적이 저조하면 ESL에 다시 다닐 수 있냐? 단칼에 놓죠. 돈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거 왜 보냐? 그랬더니 이거는 과정의 일환이고 다음에 그 ESL을 조금 더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그냥 데이터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뭐 별거 아니지만 ESL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자, 지금까지 제가 이민을 준비하고 그 현지에 정착하기까지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캐나다 생활 전반에 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로 뭐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수속 밟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새롭게 다른 데 도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반드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 월드컵 기간이죠. 월드컵의 캐치프레이즈 있지 않습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꿈은 이루어진다. 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